여러분, 스피치를 앞두고 얼마나 연습하세요? 스크립트를 첫인사부터 끝인사까지 달달 외워서 발표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파워포인트의 내용에 의존해서 슬라이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으시나요? 리허설을 할 때 염두해야 할 5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인터랙션의 이교수입니다. 여러분, 스피치를 앞두고 얼마나 연습하세요? 불안해서 스크립트를 첫인사부터 끝인사까지 달달 외워서 발표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파워포인트의 내용에 의존해서 슬라이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으시나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2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봤는데요. 생각 외로 이렇게 외우거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 2가지 모두 좋은 방법의 발표 준비는 아닙니다. 스크립트를 달달 외우게 되면 머릿속이 그 내용으로 꽉 차서 발표를 하는 동안 머리로는 다음 내용을 생각하느라 청중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요. 결국 로봇과 같은 일정한 톤으로 무미건조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리허설을 할 때 염두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5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첫 번째, 발표 자료에 친숙해질 것.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파워포인트와 같은 비주얼적인 자료가 있으면 최대한 친숙해지도록 합니다. 텍스트를 바꿔가면서 어떤 워딩이나 표현이 여러분의 핵심 메시지를 더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가능하다면 추가를 해서 청중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할 때 슬라이드가 발표 자체에 너무 정보가 많아서 부담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내용과 더불어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번째, 짧은 버전의 발표를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발표 시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았다던가, 행사의 시작이 지연되었다던가, 기술적인 결함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앞서 발표를 하기로 한 발표자가 주어진 시간을 훨씬 초과해서 발표를 할 수도 있고요. 마음이 급한 청중이 갑자기 질문을 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발표 시간을 잡아먹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가 예상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시간에 딱 맞게 발표를 준비하고요. 이에 그치지 않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훨씬 짧은 버전도 하나 더 준비해 두면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게 프로의 마인드로 임할 수 있습니다. 4번째, 슬라이드쇼 모드로 연습할 것. 슬라이드쇼 모드를 쓰게 되면 파워포인트 아래에 노트를 읽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 발표를 할 때와 최대한 비슷한 속도와 흐름을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슬라이드 간의 연결 부분이 어색하지는 않은지, 일관적이지 않은 그래픽은 없는지, 세부 내용을 보여줄 때 논리적인 흐름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고려하면서 최종 수정을 마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 앞에서 꼭 연습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연습이 되었으면 최종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을 찍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프로페셔널한 세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휴대폰이나 타블렛의 카메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청중들 앞에 서 있고 그 카메라가 바로 그 청중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녹화가 끝나면 그 영상을 리뷰하면서 내용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느낌, 아이 컨택, 그 다음에 얼굴 표정, 제스처, 그리고 움직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 됩니다. 이때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부분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캐치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덜 자연스러웠는지, 어떤 부분에 좀 더 강조를 해야 하는지를 살피고 그 부분만 최종적으로 보완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꼭 받으세요. 발표 내용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이 만든 스토리라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내용에 좀 매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믿을 만한 사람 앞에서 발표를 연습하는 것이 좋은데요. 발표에 익숙한 동료 내지 상사라든지 아니면 스피치를 전문으로 코치를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이때 솔직한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혹시 발표 자료, 파워포인트와 같은 그런 발표 자료가 있으면 프린트를 해서 미리 준다던가 아니면 슬라이드까지 포함해서 발표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잘한 부분, 잘하지 못한 부분, 이해가 좀 명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때 숙련된 발표자가 주변에 없으면 최소한 그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동료 혹은 가족에게 묻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피치 혹은 발표를 앞두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를 하고 리허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